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어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는 건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혁기버스가 개통했습니다. 시내를 통과하는 혁기버스는 혁신기업도시에서 시내까지 20분 만에 연결됩니다. 춘천 대표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13일부터 개최됩니다. 그동안 태풍과 코로나19로 움츠렸던 행사가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원주시가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 7조 원 달성 등 6가지 과제 실현을 골자로 하는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져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항구로 돌아온 어선들이 위판장에 물고기를 내려놓습니다. 며칠 동안 독도 근처에서 잡은 제철 동해안 오징어입니다. 중국 쌍끌이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에다 수온까지 바뀌면서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는데 최근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다음 달 말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고 또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중앙정부가 빨리 나서서 이 일을 모색을 해야 되고. 실제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동해안 어민과 수산시장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저 일부러 저렇게 바다에다가 저렇게 방류를 하면은 그 꼴이 되겠어요? 다 죽지. 고기만 죽겠어요? 사람인데도 영양이 오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걱정이래요 지금 걱정.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릉시 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동해안 수산업과 해양 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31일 강릉 주문진항 위판장 입구에서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우리 강원도 연안의 어민, 수산업 종사자, 상인들 이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시민들의 생존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의안 같은 것을 채택을 해서 외교적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2차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있어서 바다의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문제를 국가가 보호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현재 강원도 내 어선 수는 2,800여 척, 어민은 4,400여 명에 달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어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를 가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긴 데다 시내까지 40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네, 원주시가 이분들을 위해 시내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시내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서 시내까지 운행하는 버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연결한다라는 뜻에서 혁기버스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혁기버스는 30일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혁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는 원주 혁신도시 정류장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29분인데요. 원주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 정거장을 지나 원주역까지 도착하는데 약 25분이 걸렸습니다. 기존 버스를 탔을 때보다 15분가량 단축된 겁니다.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주차가 굉장히 또 원주 시내 쪽은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도 불편해서 대중교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통이 좋아지니까 더 자주 나가죠. 이제 한 번 나갈 거 2번, 3번씩 나가서. 기존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버스 정류장을 다 걸쳐서 이렇게 원주 시내를 투어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갔잖아요. 건너뛰기를 하니까는 많이 시간 단축도 되고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죠. 혁기버스는 기차, 막차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역과 만종역에서 대기에 있다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 원주역과 만종역의 막차 시간대가 시민들께 그 시내버스가 연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하는 시내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차 간격 50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동안 원주시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대중교통 불편. 원주시는 시내버스 이용 관련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과 운행 체계를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물 그리고 유명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자, 우리 지역 춘천하면 떠오르는 음식, 닭갈비, 그렇죠. 또 막국수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춘천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 음식을 주제로 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어느덧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막 만들어 바로 먹는다에서 붙여진 이름이 막국수. 간단하지만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닭고기와 양배추, 고구마 등 다양한 채소가 어우러진 닭갈비.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두 음식을 주제로 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6월 13일부터 이곳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임시주차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2008년 처음 개최돼 올해 16회째를 맞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춘천을 대표하는 지역 먹거리 축제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막국수 축제를 시초로 하면 3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합니다. 6월 13일부터 열리는 16회 축제는 색다른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여지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축제를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됐고 해서 올해는 좀 크게 좀 이렇게 춘천 막국수 닭갈비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개막식인 13일에는 춘천 최초로 드론 1000대가 하늘을 수놓는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홍진영, 서른도 등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인기 트로트 가수인 나태주와 박군이 진행하는 노래자랑과 10,000원만 내면 막국수와 닭갈비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뷔페도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축제가 83,000명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들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대표 먹거리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 최근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정상 개최가 어려웠던 가운데 올해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시가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 7조 원 달성 등 6대 과제 실현을 골자로 하는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5만 6천 개 창출과 우량기업 5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반도체 대기업 유치, 전문 인력 10,000명 육성 등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원주 경제를 이끌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교육부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에 강원도 내 6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강원도는 31일 일반 대학 6곳이 교육부에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경동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와 한림대 등입니다. 이 중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1도 1국립대 모델로 이번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위원회 평가를 거쳐 본 지정의 1.5배인 15곳을 예비 지정 대학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글로컬 대학은 혁신 계획을 갖춘 학교를 선정해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헬로티비 뉴스에서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 현황과 과제를 짚어볼 텐데요.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지역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부산은 물론 부울경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이 주 업무입니다.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오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물꼬가 트이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회사나 투자사는 물론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여객 기업들의 부산 이전 역시 기대 효과.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부울경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천억에 이르고 취업 유발 효과도 4만 명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부울경 지역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부산뿐만이 아니라 울산,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 나아가서 남부권의 경제를 선진화시키는 데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우선은 산인 본사의 위치를 서울로 못 받고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부산시는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상공계, 시민단체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사 이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조를 설득하는 건 역시 숙제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이전 지원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제가 TF 단장을 맡고 있고 한 27개 정도의 주거,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전 기간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안을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고, 남은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인 이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LG헬로비전 영동방송 취재팀이 한국케이블TV협회 1분기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동방송 최성식, 이승열 기자는 지난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서 열린 제57회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보도 분야 상을 받았습니다. 영동방송 취재팀은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연속 보도해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동방송 최성식, 이승열 기자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열린 제56회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에도 선정돼 2회 연속 보도 분야상을 수상했습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강원도의 민원 서비스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강원도는 6월 9일부터 사흘간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온라인상에서 민원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중단되며 도내 전역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도 중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